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함TV의 주문함입니다. 계좌 생년신고 리츠 연금 플러스 주택 청약 이 주제로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3년 2월 4일이고요. 2023년 1월도 금방 지나갔는데 2월에 시작이 되었네요. 리츠 제도 일단 개선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해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도자료가 2023년 1월 4일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 방안 이 보도자료와 그리고 이 삼성증권에서 줬던 이 애널 보고서와 나란히 두고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모델 사실 리츠는 오피스 뭐 이런 것들 한정되어 있는데요. 헬스케어, 내 집 마련, 도심 복합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헬스케어 리츠, 내 집 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등 민간 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인데 이걸 제도적으로 열어둔다는 거죠. 사실 임대주택과 호텔, 시니어홈은 자산 운영 역량이 중요하므로 리츠가 오퍼레이터 즉 운영회사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운영 시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열어두고요. 임대주택 리츠에만 적용되었던 1인 소유 제한 50%룰 폐지 등을 통해 제도적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해서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이제 여러 가지 헬스케어 내 집 마련, 도심 복합 개발까지 이제 틈을 열어둔다는 거고요. 헬스케어 리츠는 장기 보유와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 아주 좋은 이제 제도적인 이제 개선이 일어날 것 같고, 기업어음 CP 발행을 허용한다는 거죠. 기업어음 즉 커머셜 페이퍼 발행을 허용한다는데요. 사실 리츠의 차입은요, 금융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CP를 발행을 허용해서 단기 자금 조달 및 탄력적 시장 대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업원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출을 늘린다면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리츠 자산이 늘어나겠죠. 근데 당연히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용평가에서 B등급 이상 그리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무분별한 발행을 지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적으로 그 대출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틈이 생겼고요. 배당, 초과 배당 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사실 실무 부동산 하면 현금 배당, 그러니까 현금 배당을 할 수 있는 200억이 있다 하면 실무 부동산은 리츠 주주에게 200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츠는요 100억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절반은 부동산 법인 SPC가 투자 부동산에서 회계 순이익 100억과 감가상각비 100억, 즉 200억 중에 100억은 감가상각비라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초과 배당 인정 범위를 확대를 하여 실물과 부동산 범위 간접 투자가 일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둔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런 이제 리츠 투자를 하는 저희 개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인정 범위를 확대를 한답니다. 사실 현재 리츠가 부동산 범위의 지분을 50%를 초과해야 소유한 경우로 해당이 되는데요.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걸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 자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즉 리츠의 이 부동산 자산 50%라는 부담을 제외하고 20%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츠에 대한 제도를 열어두는 대한 절차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4개월 이상 걸렸던 걸 개정하여 4개월 미만으로 뚝 떨어뜨려서 15에서 수일, 4개월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3개월에 예비 인격과 설립 인가 이 기간이 엄청난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걸 뚝 떼고 4개월이나 단축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리츠라는 제도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투자자 입장으로는 이제 개미 투자자 입장으로는 배당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이사항 제가 미는 거죠. 롯데리츠, 코란코, 더원리츠, 코란코 에너지리츠, 신한알파리츠, SK리츠, 맥커리인프라. 지난해 올렸던 영상 이후에 몇 개월 동안 특이사항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일단 배당 기준이 즉 12월 31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정기주총 2023년 3월 10일 이후에 1개월 이내에 배당을 한 주당 14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이 보유 수량의 만큼 이제 주식을 준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제가 12월 31일 날 롯데리츠가 없었다가 3월 10일 날 이런 주식이 롯데리츠가 뭐 100주 정도 있었다. 왜 배당 안 주냐? 어쩔 수 없이 12월 31일 날 제가 보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즉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롯데리츠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12월 31일 날 몇 주 정도 가지고 있었나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배당을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0불에 대한 이제 실적 공시가 세부적에는 나오진 않고 이제 대충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0.8% 직전 사업연도보다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1%.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25.8% 줄었습니다. 줄었던 게 한 50억 정도 되는데요. 임대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최근 조달금리 상승으로 영업 외 비용이 증감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상기와 같이 변동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금리가 두 건입니다. 나머지는 고정금리인데요. 일단 변동금리 첫 번째는 2,800억, 그리고 변동금리 하나 1,300억, 두 개 합치면은 대략 4,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빨간 박스로 칠해놓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이 부분요. 2022년 10월 17일 발행한 기존 단기사채 2,000억 원에 대한 차안을 실시를 했는데요. 담보대출 1,300억, 담보부 사채 7,000억을 해서 이제 자금 차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신탁, 롯데백화점 구리점, 롯데마트 아울렛 청주점 그래서 채권 최고액의 대출 약정 금액의 120%로 받았고요. 담보부 사채,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제 물상담보 했는데 채권 최고금액 120% 정도 받았습니다. 이제 부채가 만약에 걱정되잖아요.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부채 비율은 102%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랑코, 더원리츠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는 4,530원이고요. 그 사이에 일단 배당의 공시가 두 건 떴습니다. 한 건은 이미 배당을 해주었죠. 2022년 8월 31일 날 배당 기준일이고요. 주총은 22년 11월 23일 있었기 때문에 정기 주주총회부터 1개월 이내로 해서 주당 60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85원인데요. 배당 기준일은 22년 11월 30일이고요. 주주총회는 2023년 2월 21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주총회 이후에 이제 1개월 이내 이제 한 주당 8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직접 사업연도보다 0.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8.7%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66.1% 늘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이제 대출 부분은 고정금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채 비율은 151.48%이기 때문에 롯데리츠보다는 부채 비율이 좀 높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랑코 에너지리츠는 5,320원이고요. 배당 기준이 11월 30일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식수 해서 175원을 배당을 해주는데요. 역시 주주총회 일자는 2023년 2월 17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랑코 에너지리츠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팔아서 초과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거기에 대해 탐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양도 금액에 대한 공시가 났습니다. 1,863억인데요. 이거에 대한 양도 금액을 100% 받는 방법은 이제 토양오염 정화 완료되는 경우 완료 시점까지 자동 완료되는 시점에 잔금까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10% 186억을 21년 5월 20일부터 23년 1월 17일까지 나눠서 받겠죠.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매각을 했던 계약 기간이 다 틀리니까. 하지만 잔금은 토양오염 정화 완료 시점에 잔금을 납부하는데 그 금액이 1677억 정도 돼서 21년 6월 2일부터 23년 5월 19일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4건 정도 즉 406억치를 더 팔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적용하면 계약금 10%를 받았을 거고요. 잔금 90%는 토양오염 정화 완료 시점에 잔금 납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21년 5월 20일부터 24년 1월 28일까지 추가 배당을 2269억을 했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후에 또 주유소를 팔게 되면 추가 배당 여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코랑코 에너지 리츠는 이제 연이자율이 고정이자율이고요. 역시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생각해보면 롯데리츠가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한알파 리츠는 이제 7,150원입니다. 역시 이번에 배당 기준이 9월 30일, 주주총회 12월 21일 날 열렸고요. 배당 한 주당 195원. 여러분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9기까지 포괄 손익계산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9월 30일까지인데 505. 그러니까 7기, 8기, 9기보다는 좀 7기, 8기, 9기로 오면서 영업수익, 매출액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8기가 더 많이 벌었고 9기는 좀 적습니다. 287억에서 264억으로 줄었고요. 당기순이익은 60억에서 61억으로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이자 같은 경우는 고정이자고요. 부채 비율은 297.8%
2.08%로 롯데리츠의 부채 비율을 생각하면 굉장히 낮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한알파 리츠는 어쨌든 297.08%가 높다 생각했지만 그 전에 461.24%를 따졌을 때 많이 줄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용산 더 프라임타워 매각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제 양해각서가 해제됐는데 매각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용산 더 프라임타워는 순 영업소득이 자산 매각 추진 시점보다 개선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임대율이 98.2%에서 100%로 개선되었고요. 전체 면적 27.4%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 만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한 결과 전용 면적당 임대 비용이 기존 대비 70%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배당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임대 수익이 좀 더 늘겠다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이 발표를 되었기 때문에 용산 더 프라임에 대한 건물 가치가 조금 더 뛸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산담보대출이 25년 10월까지 있기 때문에 넉넉한 기간이 있다. 2년 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고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노리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역시 이 부채 비율 역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리츠는요. 22년 9월 30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지난달 이제 작년 12월쯤 아마 한 주당 66원을 받았을 거고요. 일단은 주식 이제 영업수익은 241억, 영업이익은 184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72억으로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쨌든 어떤 분기보다 꽤 많은 영업수익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근데 당기순이익은 직전 연도보다는 분기보다는 좀 줄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영업수익이 느는 거 봤을 때 아주 고무적인 거고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차입금, 전환사채 보셔야 될 게 이제 SK리츠도 꽤 고정 이자율이 잡혀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전환사채를 이제 지금까지 리츠에 비해 최초로 하여서 1,300억 정도에 대한 비용을 전환사채로 했기 때문에 이게 최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도적으로 열어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리츠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수에 또 편입이 되는 바람에 11월 평균이 4,587원에서 12월 말 5,510원, 즉 20%의 상승이 있었고요. 외국인 지분이 2.75%에서 5.55%, 102%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들어가 있고 전환사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리츠주들은 이 대출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지가 또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맥쿼리 인프라는 그냥 무적입니다. 운영수익이 21년 대비 8.1% 늘어서 3,766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2% 늘어서 3,151억. 그냥 무적입니다. 무적. 부채 비율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무적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주식이 바닥을 찍었다가 올라가고 있고요. 배당률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622원, 700원, 720원, 750원, 770원. 2023년은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고요.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역시 매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주모남, 제 와이프에 합쳐서 현재 이제 리츠를 1억 2천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억 2,12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맥쿼리 인프라 수량은 1676주, 신한알파는 2770주, 롯데리츠는 4655주, 코랑크 에너지리츠는 3735주, SK리츠는 4036주, 코랑크 도번리츠는 4051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 1억 2,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꾸준한 장기 투자를 할 것이고요.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주택의 가격들이 많이 빠졌을 때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돈을 좀 넣어서 대출을 많이 당겨서 대출 비용과 원금을 갚는, 배당을 받아서 갚는 형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좋은 집을 사고 싶다 하면 이 주식을 그 시점에 팔아서 살 생각인데요. 어쨌든 꾸준한 장기 투자를 할 것이고요.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갖고 있는 리츠가 실물 자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겠다. 즉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24년에 이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는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생각해보니까 2023년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제가 없는 게 뭐냐 생각해보니까 일단 주택 임차 차입금. 전 지금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보증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주택 임차 차입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자로 원리금 상한의 40%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없는 게 했다가 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부터 주택 청약을 넣어야겠다 생각해서 1월부터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만 한도
월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채워서 40% 공제를 받을 예정이고요. 저는 이거를 추가로 할 것이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실 작년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주로 썼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제 급여의 25%를만 채우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통해서 최대 이 300만 원 한도까지 받아볼 예정입니다. 제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300만 원 한도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가로 도서를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 샀는데요. 작년 생각하니까 거의 70만 원치 샀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 채울 예정이고요. 그래서 도서 30%, 신문 30%까지 해서 이것을 누리고요. 역시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IRP 연금계좌 저축을 할 건데 이번에 늘었죠. 900만 원으로 700에서 900을 늘었기 때문에 900만 원을 넣을 거고 ISA 이미 리츠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꽉 채우지 않을까 올해 한도도. 그리고 월세 저는 이제 5,5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750만 원 한도 17%까지 이번에 세액공제를 받아서 24년 연말 정산할 때 23년 부분을 최대한 세금을 안 내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갈 것입니다. 그래서 IRP 계좌와 개인연금 계좌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매집을 하고 있는지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 공개를 하면요. S&P 500 같은 경우는 IRP 계좌는 497만 9천 원, 개인연금 503만 5천 원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백은 498만 9천 원, 그리고 개인연금 516만 5천 원 하고 있고요. IRP 계좌에 정기여금 넣는 거는 IRP 자산에는 예금이 있는 공격자산 70%, 안전자산 30% 이걸 법제를 강제를 했기 때문인데요. 제발 이 비율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100% 가고 싶 건데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현재까지 두 개 합치면 2,500만 원 정도 매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다음 주도 계속 매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IRP랑 개인연금이 아직 불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는 금액을 다 쓸 예정이고요. 주택 청약은 현재 2020년 7월까지 이제 6월까지 납부를 했다 멈췄다가 다시 납입을 시작을 해서 20만 원. 이제 이 금액은 나중에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20만 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청약을 넣는 이유는 뭐 이제 세금 공제도 있겠지만 주택 마련에 혹시 나중에 또 제가 청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청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또 이제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세금도 혜택을 받고 나중에 주택을 샀을 때 주택 청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금액 혜택을 받고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다른 종목,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